새벽 5시 30분. 김은주의 알람이 울린다. 42살 전업주부 은주는 15년째 같은 시간에 눈을 뜬다. 하지만 오늘은 뭔가 달랐다. 침대 옆 협탁 위에 남편 박성호의 핸드폰이 부르르 떨리고 있었다. 화면에 뜬 이름은 수진이라는 이름이었다. 새벽 5시에 온 문자 메시지였다. 은주는 잠깐 멈칫했다. 수진이 누구지? 이 시간에 왜? 하지만 남편 성호는 깊이 잠들어 있었다. 은주는 조용히 일어나 부엌으로 향했다. 15년 동안 반복해온 아침 루틴을 시작했다. 계란 후라이를 굽고 김치찌개를 끓이고 밥을 짓는다. 손놀림은 기계적이다.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며 은주는 한숨을 쉰다. 언제부터 이렇게 생기가 없어졌을까? 예전에는 매일 아침이 새로웠는데 45살 중견기업 부장인 성호는 최근 들어 더욱 바빠졌다. 야근과 출장이 잦아졌고 집에 있을 때도 대부분 핸드폰만 들여다본다. 여보, 아침 먹어야지. 은주가 부르자 성호가 잠깐 고개를 든다. 하지만 시선은 여전히 핸드폰에 고정되어 있다. 아빠, 오늘 학부모 상담 있다고 했잖아. 고3 딸 지민이 말하자 성호는 귀찮다는 표정을 짓는다. 아, 그래. 엄마가 갔다 와. 나는 중요한 미팅이 있어서. 은주는 입술을 깨문다. 언제부터인가 성호는 가족 일을 모두 은주에게 떠넘기고 있었다. 지민의 학교 행사도 부모님 병원도 모든 것이 은주의 몫이었다. 자신은 그냥 가정부 같은 존재가 된 것 같았다. 식탁은 조용했다. 성호는 계속 핸드폰을 보고 지민은 교과서를 펼쳐놓고 있었다. 은주만이 혼자 허공을 바라보고 있었다. 이런 침묵이 언제부터 일상이 됐을까? 그때 성호의 핸드폰에서 또 카톡 알림이 울렸다. 은주는 무심코 화면을 흘금봤다. 또 수진이었다. 메시지 내용은 어제 고마웠어요. 오늘도 기대할게요였다. 은주의 심장이 쿵했다. 수진이 누구인지 모르겠지만 그 메시지의 뉘앙스가 심상치 않았다. 어제 뭐가 고마웠다는 거지? 오늘 또 뭘 기대한다는 거지? 은주는 성호를 쳐다봤지만 성호는 아무렇지 않게 핸드폰을 주머니에 넣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그럼 나 먼저 갈게. 성호가 일어서자 은주도 따라 일어났다. 15년 동안의 습관이었다. 현관에서 성호의 넥타이를 메어주면서 은주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수진이가 누구야? 성호의 손이 잠깐 멈췄다. 아주 짧은 순간이었지만 은주는 놓치지 않았다. 그리고 성호가 자연스럽게 대답했다. 회사 후배야. 업무 관련해서 연락하는 거야. 새벽 5시에? 은주는 더 묻고 싶었지만 참았다. 성호가 짜증날 것 같았다. 요즘 성호는 자신의 질문을 귀찮아했다. 성호가 나간 후 은주는 홀로 설거지를 했다. 찬물에 손을 담그고 있으니 마음도 차가워졌다. 15년 전 신혼 때를 생각해봤다. 그때는 이런 평범한 일상이 행복했었다. 성호와 함께 만들어갈 미래가 기대됐었다. 하지만 지금은 다르다. 매일 반복되는 일상이 지겹다. 자신만 늙어가고 있는 것 같다. 성호는 여전히 직장에서 인정받고 사람들과 어울리며 살아가고 있지만 은주는 집안에서만 머물러 있다. 거실 창문을 열자 따뜻한 봄바람이 들어온다. 은주는 깊게 숨을 들이마신다. 이 답답한 현실에서 벗어나고 싶다는 생각이 든다.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 점심 준비를 하면서 은주는 다시 성호의 핸드폰 메시지를 떠올린다. 수진이라는 여자는 정말 회사 후배일까? 어제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오늘 또 무엇을 기대한다는 걸까? 의심이 자라나기 시작했다. 그리고 은주는 아직 모르고 있었다. 이 작은 의심이 곧 자신의 인생을 완전히 뒤바꿀 거라는 사실을. 2장 마이너스 균열의 시작.
그날 오후 은주는 성우의 빨래를 개고 있었다. 와이셔츠를 펼치는 순간 은주의 손이 멈췄다. 깃부분에 선명한 분홍색 립스틱 자국이 묻어 있었다. 은주가 절대 쓰지 않는 색이었다.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손이 떨렸다. 이것은 분명히 다른 여자의 것이었다. 은주는 와이셔츠를 자세히 살펴봤다. 향수 냄새도 났다. 달콤하고 젊은 향기였다. 이런. 은주는 주저앉았다. 머릿속이 하얘졌다. 성우가 정말 바람을 피우고 있는 것일까? 아니면 자신의 오해일까? 하지만 이 립스틱 자국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저녁 시간이 됐지만 성우는 또 늦는다고 연락했다. 중요한 회식이 있다고 했다. 은주는 지민과 둘이서 저녁을 먹었다. 평소와 다름없이 행동하려고 했지만 계속 신경이 쓰였다. 엄마, 왜 그래? 안색이 안 좋아 보여. 지민이 걱정스럽게 물었다. 괜찮아. 그냥 조금 피곤해서. 거짓말이었다. 은주는 괜찮지 않았다. 가슴이 답답했고 머릿속은 복잡했다. 밤 10시가 넘어서야 성우가 돌아왔다. 술 냄새가 났다. 은주는 조심스럽게 와이셔츠 얘기를 꺼냈다. 여보, 오늘 빨래하다가 와이셔츠에 립스틱이 묻어 있던데. 성우의 표정이 잠깐 굳었다. 하지만 금세 자연스럽게 대답했다. 아, 그거. 회식 자리에서 동료가 장난친 거야. 술 먹고 다들 분위기 좋았거든. 정말? 그럼 뭐야? 설마 내가 바람 피운다고 생각하는 거야? 성우의 목소리가 약간 높아졌다. 은주는 더 이상 묻지 못했다. 하지만 석연치 않았다. 회식 자리 장난치고는 립스틱이 너무 선명했다. 그날 밤 은주는 잠들지 못했다. 옆에서 자고 있는 성우를 바라보며 생각했다. 언제부터 이렇게 멀어졌을까? 예전에는 무슨 일이 있어도 서로에게 얘기했는데. 다음 날 은주는 동창 모임에 나갔다. 오랜만에 만나는 친구들이 반가웠다. 그동안 쌓인 답답함을 조금이나마 털어낼 수 있을 것 같았다. 카페에서 만난 친구들과 옛날 얘기를 하며 웃었다. 오랜만에 가슴이 조금 후련해졌다. 그때 뒤에서 누군가가 말을 걸었다. 은주야. 돌아보니 강민수였다. 고등학교 때 첫사랑이었던 민수였다. 20여 년 만에 마주치는 것이었다. 민수야. 세상에 이게 얼마만이야? 민수는 예전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오히려 나이가 들면서 더 성숙해진 모습이었다. 건축가가 됐다고 했다. 친구들은 먼저 자리를 뜨고 은주와 민수는 둘이서 이야기를 나눴다. 학창시절 추억부터 현재 근황까지 많은 얘기를 했다. 결혼 생활은 어때? 민수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은주는 잠깐 망설였다가 대답했다. 그냥 평범하게 살고 있어. 평범하다는 게 좋은 거야, 나쁜 거야? 은주는 대답하지 못했다. 평범하다는 것이 좋은 것인지 나쁜 것인지 자신도 몰랐다. 나는 아직 결혼 안 했어. 일에만 매달려 살다 보니까. 민수의 말에 은주는 조금 놀랐다. 일이 재미있어? 재미있긴 한데 가끔 외로워. 집에 가면 아무도 없으니까. 민수의 말에 은주의 마음이 조금 움직였다. 외로움. 자신도 느끼고 있는 감정이었다. 남편과 딸이 있지만 정작 마음을 나눌 사람은 없었다. 은주야, 혹시 시간 되면 다음에 또 만날 수 있을까? 오랜만에 만나니까 얘기할 게 많더라. 은주는 잠깐 망설였다. 기혼 여성인 자신이 다른 남자와 만나는 게 맞는 일일까? 하지만 오랜 친구로서 만나는 것이라고 생각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가끔 연락하자. 집에 돌아오는 길, 은주의 마음은 복잡했다. 민수를 만나니 학창시절의 설렘이 다시 느껴졌다. 그때는 순수했고 모든 것이 새로웠다. 집에 도착하니 성호는 또 야근이라고 연락이 와 있었다.
요즘 야근이 너무 많다. 정말 회사 일 때문일까? 은주는 혼자서 저녁을 먹으며 생각했다. 결혼 15년 차에 이런 의심을 해야 하는 자신이 초라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었다. 성호의 행동이 예전과 달라졌다. 그리고 오늘 민수를 만나면서 잃어버린 무언가를 다시 느꼈다. 일주일 후 민수에게서 연락이 왔다. 새로 완성한 건물을 보여주고 싶다는 내용이었다. 은주는 잠깐 고민했지만 평일 오후라 시간적으로 여유가 있어서 나가기로 했다. 민수가 설계한 카페는 정말 아름다웠다. 유리창이 크고 자연광이 잘 들어왔다. 인테리어도 세련됐다. 와, 정말 멋있다. 민수 실력이 대단해졌네. 은주의 칭찬에 민수는 뿌듯해했다. 그동안 열심히 했거든. 이런 일할 때가 가장 보람있어. 둘은 카페 2층 조용한 자리에 앉았다. 창밖으로 보이는 풍경이 아름다웠다. 은주는 오랜만에 마음이 편안해졌다. 요즘 어때? 지난번에 만났을 때보다 표정이 더 어두워 보이는데. 민수의 말에 은주는 씁쓸하게 웃었다. 그게 그렇게 보여? 응. 뭔가 힘들어 보여. 혹시 무슨 일 있어? 은주는 잠깐 망설였다. 결혼 생활의 어려움을 다른 남자에게 털어놔도 되는 걸까? 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답답함을 더 이상 혼자 감당하기 어려웠다. 사실은 은주는 조심스럽게 최근의 일들을 얘기했다. 성호의 변화, 립스틱 자국 사건, 갈수록 멀어지는 부부관계까지. 민수는 조용히 들어주었다. 중간에 끼어들지도 않았고 판단하지도 않았다. 그저 진심으로 들어주었다. 힘들었겠다. 15년이라는 시간이 짧지 않은데. 그런데 나도 확신이 없어. 정말 성호가 바람을 피우는 건지 아니면 내가 너무 예민한 건지. 은주야, 여자의 직감은 대부분 맞아. 특히 은주처럼 신중한 사람이 그런 느낌을 받았다면. 민수의 말에 은주의 가슴이 더 답답해졌다. 그런데 확실한 증거도 없이 어떻게 해야 할까? 일단 자신을 돌아보는 게 어때? 은주는 지금까지 가정만을 위해 살았잖아. 은주 자신을 위한 시간도 필요하지 않을까? 민수의 말이 마음에 와닿았다. 정말 그랬다. 은주는 지금까지 엄마, 아내 역할만 해왔다. 김은주라는 한 사람으로서의 삶은 없었다. 그 이후로 은주와 민수는 자주 만나게 됐다. 주로 평일 오후였다. 처음에는 단순한 친구로서의 만남이었다. 민수는 은주의 말을 잘 들어주었다. 그동안 누구에게도 털어놓지 못했던 속마음을 민수에게는 편하게 말할 수 있었다. 은주는 정말 좋은 사람이야. 성호가 은주 같은 아내를 두고도 불만이 있다니. 그런 말 하지 마. 나도 부족한 게 많아. 아니야. 은주는 충분히 매력적이고 사랑받을 자격이 있어. 민수의 말에 은주의 가슴이 두근거렸다. 언제부터인가 성호에게서는 들을 수 없었던 말들이었다. 어느 날 민수는 은주에게 손을 내밀었다. 은주야, 손잡고 걸을까? 은주의 심장이 빨라졌다. 이건 위험한 일이었다. 하지만 거부할 수 없었다. 민수의 따뜻한 손을 잡는 순간 오랜만에 살아있다는 느낌이 들었다. 둘은 손을 잡고 조용한 길을 걸었다. 서로의 마음을 느낄 수 있었다. 은주야, 나 너를 좋아해. 민수의 고백에 은주는 멈춰섰다. 예상했던 말이었지만 직접 듣게 되니 혼란스러웠다. 민수야, 나는 기혼자야. 그거야 나도 알아. 하지만 마음은 어쩔 수 없잖아. 은주는 대답할 수 없었다. 자신의 마음도 민수를 향해 기울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날 저녁 집에 돌아온 은주는 거울 속 자신을 바라봤다. 오랜만에 생기 있는 표정이었다. 하지만 동시에 무서웠다. 이 감정이 어디로 향할지 두려웠다. 성호는 여전히 늦게 들어왔다. 그리고 예전보다 더 냉담했다.
은주에게 관심도 없어 보였다. 반면 민수는 은주의 작은 변화까지도 세심하게 챙겨주었다. 그리고 마침내 어느 조용한 오후, 민수의 작업실에서 은주는 15년 만에 처음으로 금기를 넘어선 관계를 맺었다. 죄책감과 동시에 해방감도 느꼈다. 다시 한 여자로서 사랑받는다는 느낌이었다. 사장 마이너스 숨겨진 진실. 한 달이 지났다. 은주와 민수의 관계는 깊어져 갔다. 은주는 자신도 모르게 변해가고 있었다. 옷차림에 신경을 쓰게 됐고 거울을 자주 들여다봤다. 15년 만에 다시 한 여자로서의 자신을 발견하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성우의 차를 정리하다가 은주는 충격적인 것을 발견했다. 조수석 아래에서 호텔 영수증이 나온 것이었다. 날짜를 보니 지난주였다. 그날은 성우가 지방 출장을 갔다고 한 날이었다. 영수증에는 더블룸 1박이라고 적혀 있었다. 은주의 손이 떨렸다. 왜 출장을 갔다면서 서울 시내 호텔에서 하룻밤을 보낸 걸까? 그것도 더블룸에서. 은주는 영수증을 들고 주저앉았다. 이제는 확신할 수 있었다. 성우가 정말 바람을 피우고 있다는 것을. 하지만 은주는 바로 성우를 추궁하지 않았다. 대신 조용히 성우를 지켜보기 시작했다. 성우의 일거수일투족을 살펴봤다. 며칠 후 성우가 또 야근이라고 연락했다. 은주는 이번에는 직접 확인하기로 했다. 성우의 회사 앞까지 갔다. 그리고 기다렸다. 밤 9시쯤 성우가 회사에서 나왔다. 하지만 혼자가 아니었다. 젊은 여자와 함께였다. 20대 후반으로 보이는 예쁜 여자였다. 둘은 자연스럽게 손을 잡고 걸었다. 은주의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다. 15년 결혼 생활이 눈앞에서 무너지는 순간이었다. 성우와 그 여자는 근처 호텔로 들어갔다. 바로 영수증에 적힌 그 호텔이었다. 은주는 차 안에서 한참을 울었다. 분노와 배신감 그리고 허탈함이 한꺼번에 몰려왔다. 15년 동안 성실하게 가정을 지켜온 자신이 바보 같았다. 집에 돌아와서도 은주는 잠들지 못했다. 성우는 새벽 1시가 넘어서야 들어왔다. 술 냄새와 함께 여자 향수 냄새도 났다. 은주는 성우를 바라보며 생각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 이혼을 해야 할까? 아니면 모르는 척 해야 할까? 다음 날 은주는 민수에게 연락했다. 만나고 싶다고 했다. 민수는 바로 달려왔다. 은주는 민수에게 어젯밤 일을 모두 털어놨다. 민수는 분노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어? 15년 동안 가정을 지켜온 은주에게. 나도 모르겠어. 어떻게 해야 할지. 은주는 울음이 나왔다. 민수는 은주를 끌어안았다. 은주야, 울지 마. 너는 잘못한 게 없어. 민수의 품에서 은주는 한참을 울었다. 이제 더 이상 죄책감을 느낄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다. 성우가 먼저 배신했으니까. 나만 죄인이 아니야. 은주는 민수에게 더욱 의지했다. 성우에 대한 분노가 클수록 민수에게 더욱 빠져들었다. 그런데 은주는 몰랐다. 성우 역시 비슷한 상황에 있다는 것을. 성우의 불륜 상대 수지는 회사 후배였다. 수지는 성우에게 따뜻함을 줬다. 집에서 느낄 수 없었던 설렘을 줬다. 성우도 은주와 마찬가지로 외로웠다. 아내와의 관계가 식어가면서 다른 곳에서 위로를 찾고 있었던 것이다. 둘 다 서로를 배신하고 있으면서도 상대방만 나쁘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15년 결혼 생활의 균열은 이미 돌이킬 수 없을 만큼 커져 있었다. 은주는 성우를 미행한 그 밤 이후로 더 이상 성우를 남편으로 보지 않았다. 그저 같은 집에 사는 남자일 뿐이었다. 그리고 민수가 자신의 진짜 사랑이라고 믿기 시작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이 곧 더 큰 파국을 불러올 거라는 사실을 은주는 아직 모르고 있었다. 미는 엄마의 휴대폰을 빌리려고 했다.
자신의 폰이 고장났기 때문이었다. 은주는 샤워를 하고 있었고 지민은 침실 협탁 위에 놓인 엄마의 핸드폰을 집어들었다. 그때 카톡 메시지가 하나 왔다. 발신자는 민수였다. 지민은 무심코 메시지를 봤다. 사랑해 은주야. 어제 밤이 너무 좋았어. 오늘도 보고 싶어. 지민의 얼굴이 굳었다. 민수가 누구지? 어젯밤. 지민은 더 위로 스크롤해서 대화 내용을 봤다. 믿을 수 없는 내용들이었다. 엄마와 민수라는 남자의 사랑 고백, 만남 약속, 그리고 은밀한 대화들. 지민의 손이 떨렸다. 엄마가 아빠를 배신하고 있었다. 고3 수험생인 지민에게는 너무 충격적인 사실이었다. 엄마. 지민이 소리쳤다. 샤워를 마치고 나온 은주가 깜짝 놀랐다. 왜 그래? 이게 뭐야? 지민이 핸드폰을 들이밀었다. 은주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지민아, 그게. 엄마도 아빠랑 똑같아. 나한테 아빠가 나쁘다고 하면서 엄마도 똑같은 짓을 하고 있었잖아. 지민이 울면서 소리쳤다. 은주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딸 앞에서 자신의 비밀이 탄로난 것이었다. 지민아, 엄마 얘기 좀 들어봐. 싫어. 엄마도 아빠도 다 싫어. 지민은 울면서 방으로 뛰어들어갔다. 문을 쾅 닫는 소리가 집안에 울렸다. 은주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최악의 상황이었다. 저녁 시간이 됐다. 성우가 평소보다 일찍 집에 들어왔다. 지민이 학교에서 전화를 했던 것 같았다. 성우의 표정이 심상치 않았다. 은주야, 지민이 뭔 소리를 했는데. 성우가 조용히 말했다. 은주는 고개를 들지 못했다. 정말이야? 너도 바람 피우고 있었어? 성우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다. 너야말로. 수진이랑 호텔 가는 거 다 봤어. 은주도 더 이상 숨길 수 없었다. 15년 동안 쌓인 감정이 폭발했다. 뭐? 너도 알고 있었어? 그럼 당연하지. 립스틱 자국에 호텔 영수증에 새벽까지 들어오지 않고. 둘은 서로를 향해 소리쳤다. 그동안 참아왔던 모든 것이 터져나왔다. 그럼 너는? 강민수가 누구야? 얼마나 오래된 거야? 은주는 대답하지 않았다. 대답할 수도 없었다. 15년 결혼 생활이 이런 식으로 끝나는 거야? 서로 바람 피우면서. 성우의 목소리에 절망감이 묻어났다. 너 때문이야. 내가 먼저 나를 배신했잖아. 내 때문? 그럼 너는 완벽했어? 매일 차갑게 대하고 관심도 없으면서. 둘의 싸움은 격렬했다. 15년 동안 쌓인 불만과 원망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다. 서로를 향한 사랑은 온데간데 없고 미움만 남아 있었다. 그때 지민이 방에서 나왔다. 눈이 퉁퉁 부어 있었다. 그만해. 둘 다 그만해. 지민이 울부짖었다. 나는 어떻게 해? 엄마도 아빠도 다른 사람 좋아하면서 나보고는 공부하라고 해. 이게 뭐야? 지민의 말에 은주와 성우는 잠깐 멈췄다. 하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었다. 지민아, 미안해. 은주가 다가가려고 했지만 지민은 뒤로 물러섰다. 미안하다고 해결돼. 우리 가족은 이제 끝인 거야. 지민은 짐을 챙기기 시작했다. 어디 가려고? 친구 집에 갈 거야. 여기 있기 싫어. 지민이 짐을 들고 현관으로 향했다. 은주와 성우는 말릴 수 없었다. 자신들 때문에 딸이 집을 나가는 상황이었다. 문이 닫히고 집안은 조용해졌다. 은주와 성우는 서로를 바라봤다. 20년 가까이 함께 살아온 사이였지만 이제는 완전한 남남 같았다. 이제 어떻게 할 거야? 성우가 지친 목소리로 물었다. 모르겠어. 정말 모르겠어. 은주도 지쳐 있었다. 모든 것이 무너져 내렸다. 가족도 사랑도 믿음도. 우리 정말 끝인 것 같아.
성호의 말에 은주는 고개를 끄덕였다. 이미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너버린 것 같았다. 그날 밤 둘은 각자 다른 방에서 잤다. 15년 결혼 생활에서 처음 있는 일이었다. 그리고 둘 다 알고 있었다. 이것이 끝의 시작이라는 것을. 지민이 집을 나간 지 일주일이 지났다. 은주는 민수에게 의지하려고 했다. 모든 것이 무너진 상황에서 민수만이 자신의 유일한 위안이었다. 민수야, 나 어떻게 해야 할까? 은주가 민수의 작업실에서 울면서 말했다. 은주야, 진정해. 다 잘 될 거야. 하지만 민수의 반응이 예전과 달랐다. 어딘지 어색하고 불편해 보였다. 민수야, 혹시 무슨 일 있어? 은주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민수는 잠깐 망설이더니 입을 열었다. 은주야, 사실 할 말이 있어. 민수의 표정이 진지해졌다. 은주의 가슴이 불안해졌다. 뭔데? 나 결혼하기로 했어. 은주의 세상이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다.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 없었다. 뭐라고? 회사 동료랑. 사실 몇 달 전부터 만나고 있었어. 은주는 숨이 막혔다. 민수가 자신과 만나면서 동시에 다른 여자와도 만나고 있었다는 것이었다. 그럼 나는 뭐야? 은주의 목소리가 떨렸다. 은주야, 미안해. 처음에는 그냥 친구로 만난 거였는데. 그럼 사랑한다고 한 말은? 민수가 고개를 숙였다. 그리고 가장 잔인한 말을 했다. 은주야, 솔직히 말하면 넌 그냥 외로운 시간에 잠깐 필요했던 사람일 뿐이야. 나도 외로웠고 너도 외로워 보였고. 은주는 믿을 수 없었다. 자신이 모든 것을 걸고 사랑했던 민수가 이런 말을 하다니.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어? 미안해. 하지만 이게 현실이야. 나는 새로운 출발을 하고 싶어. 은주는 민수를 때리고 싶었다. 모든 것을 잃은 기분이었다. 하지만 기력이 없었다. 그날 저녁 성호도 비슷한 상황에 처해 있었다. 수진을 만나러 갔지만 수진의 반응은 차가웠다. 성호 씨, 우리 이제 그만 만나요. 수진이 냉정하게 말했다. 왜 갑자기?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처음에는 성호 씨가 좋았어요. 하지만 이제는 부담스러워요. 수진의 말이 계속됐다. 그리고 새로운 남자친구가 생겼어요. 제 나이 또래에. 성호는 충격을 받았다. 그럼 나는? 죄송해요. 하지만 성호 씨도 알잖아요. 저는 아직 젊고 결혼도 하고 싶고요. 기혼자와는 미래가 없어요. 수지는 더 잔인한 말을 덧붙였다. 그리고 솔직히 성호 씨 돈 때문에 만난 것도 있었어요. 미안해요. 성호는 말할 수 없었다. 자신이 수진에게 준 것은 사랑이 아니라 그저 돈이었다는 것을. 수진에게는 자신이 그저 이용당한 중년 남자에 불과했다는 것을. 그날 밤 은주와 성호는 각자 집에 돌아왔다. 둘 다 모든 것을 잃은 채였다. 사랑했다고 생각한 사람들에게 배신당했다. 가족도 잃었고 사랑도 잃었다. 거실에서 마주친 둘은 서로를 바라봤다. 이제는 미워할 기력도 없었다. 그저 허탈했다. 민수가 나도 버림받았어. 성호도 고개를 끄덕였다. 나도 마찬가지야. 15년 결혼 생활을 파괴하며 찾으려던 사랑은 진짜가 아니었다. 그들이 만난 사람들에게는 그저 잠깐의 재미거리에 불과했다. 우리 정말 바보였구나. 은주가 쓰게 웃으며 말했다. 그러게. 15년을 버려가면서 찾은 게 이런 거였다니. 둘은 소파에 나란히 앉았다. 서로를 원망하기보다는 자신들의 어리석음이 한심했다. 하지만 이미 늦었다. 깨진 거울은 다시 맞출 수 없었다. 일주일이 더 지났다. 지민은 여전히 친구 집에 머물고 있었다. 은주가 전화를 걸어도 받지 않았고 성호가 학교에 찾아가도 만나주지 않았다. 둘 다 용서 못해.
지민이 담임 선생님을 통해 전한 말이었다. 고3인 지민에게는 너무 큰 충격이었다. 대학 입시를 앞둔 중요한 시기에 가족이 완전히 붕괴된 것이었다. 은주와 성호는 이혼 절차를 밟기 시작했다. 변호사를 만나고 재산 분할에 대해 논의했다. 15년 동안 함께 이룬 모든 것을 나누는 작업이었다. 집은 팔기로 했어. 성호가 조용히 말했다. 그래. 은주도 담담하게 대답했다. 더 이상 감정을 드러내지 않았다. 지민이는 양육권은 내가 가져. 나는 양육비를 줄게. 은주는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정작 지민은 부모 둘 다 거부하고 있었다. 변호사 사무실에서 돌아오는 길, 은주는 혼자 카페에 앉았다. 15년 결혼 생활을 정리하는 것이 이렇게 간단할 줄은 몰랐다. 서류 몇 장이면 끝이었다. 핸드폰이 울렸다. 지민의 친구 엄마였다. 지민이가 많이 힘들어해요. 밥도 제대로 안 먹고 공부도 손에 안 잡힌대요. 은주의 가슴이 아팠다. 한번 만나서 얘기해 보세요. 아무리 부모가 실망스러워도 지민이에겐 부모가 필요해요. 은주는 지민이 있는 친구 집으로 갔다. 지민은 여위어 보였다. 지민아. 은주가 조심스럽게 말을 걸었다. 왜 왔어? 지민의 목소리는 차가월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미안하다고 다 해결돼? 우리 가족은 이미 끝났잖아. 지민이 울먹였다. 엄마 아빠가 서로 사랑한다고 생각했는데 다 거짓말이었어. 나만 바보였어. 은주는 할 말이 없었다. 정말 그랬다. 자신들의 사랑은 진짜가 아니었다. 처음에는 진짜 사랑했어. 너를 낳고 가족을 이루려고 노력했어. 그럼 왜 이렇게 됐어? 은주는 오랫동안 생각했다. 정말 왜 이렇게 됐을까? 어른들도 완벽하지 않아. 외롭고 실수하고 잘못된 선택을 해. 그래도 가족은 지켜야 하는 거 아니야? 지민의 말에 은주는 눈물이 났다. 맞는 말이었다. 하지만 이미 늦었다. 지민아, 엄마 아빠는 이혼할 거야. 하지만 너에 대한 사랑만큼은 변하지 않아. 사랑? 그런 말 하지 마. 사랑이 뭔지도 모르면서. 지민이 쏘아붙였다. 진짜 사랑이라면 절대 배신하지 않아. 끝까지 지켜내는 거야. 엄마 아빠는 둘 다 그러지 못했잖아. 은주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17살 딸이 자신들보다 사랑에 대해 더 잘 알고 있는 것 같았다. 나는 대학 가면 독립할 거야. 엄마 아빠 도움 안 받고 혼자 살 거야. 지민의 말에 은주의 마음이 무너졌다. 그리고 나는 절대 엄마 아빠 같은 사랑은 하지 않을 거야. 집으로 돌아오는 길, 은주는 한참을 울었다. 자신들의 잘못된 선택이 딸에게까지 상처를 준 것이었다. 그들의 결혼 생활은 사랑이 아니라 집착과 외로움의 악순환이었다는 것을 이제야 깨달았다. 성호도 비슷한 심정이었다. 15년 동안 함께 살면서도 서로를 이해하려 하지 않았다. 그저 습관적으로 의무적으로 살아왔을 뿐이었다. 진짜 사랑이 무엇인지도 모른 채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서로를 속이고 배신했다. 그리고 그 결과는 가족의 완전한 붕괴였다. 6개월 후, 이혼 절차가 모두 완료됐다. 집은 팔렸고 은주는 작은 원룸에서 혼자 살고 있었다. 성호도 회사 근처 오피스텔로 이사했다. 지민은 수능을 치렀다. 결과는 좋지 않았다. 가족의 붕괴 속에서 제대로 공부할 수 없었던 것이다. 하지만 지민은 부모의 도움을 거부했다. 재수를 하면서도 아르바이트를 하며 혼자 생활비를 벌고 있었다. 은주는 15년 만에 직장을 구했다. 마트 계산원이었다. 하루 종일 서서 일하는 게 힘들었지만 혼자 살아가려면 어쩔 수 없었다. 어느 날 지민이 은주를 찾아왔다. 몇 달 만에 보는 딸의 모습은 많이 야위어 있었다. 엄마 할 말이 있어. 지민이 조용히 말했다.
그래, 앉아. 둘은 오랜만에 마주 앉았다. 나 대학 붙었어. 지방대지만. 은주의 얼굴이 밝아졌다. 정말 축하해. 하지만 지민의 표정은 여전히 차가웠다. 학비는 대출 받을 거야. 생활비도 알바에서 벌고. 엄마 아빠 도움은 안 받아. 지민아. 그리고 말해두고 싶은 게 있어. 지민이 또박또박 말했다. 나는 엄마 아빠를 용서할 수 없어. 하지만 미워하는 것도 지쳤어. 그냥 남남으로 살자. 은주는 가슴이 아팠다. 그래도 엄마는 뭐, 사랑한다고? 그런 말 하지 마. 엄마가 아빠를 사랑했다면 배신하지 않았을 거야. 지민의 말에 은주는 할 말이 없었다. 나는 결혼하면 절대 배신하지 않을 거야. 힘들어도 끝까지 지켜낼 거야. 그게 진짜 사랑이라고 생각해. 지민이 일어섰다. 잘 살아, 엄마. 나도 잘 살 테니까. 지민이 나간 후 은주는 혼자 앉아 생각했다. 15년 결혼 생활의 의미가 무엇이었을까? 사랑이라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서로를 이해하지 못한 채 함께 살았을 뿐이었다. 성호를 만났을 때는 설렜다. 결혼하고 지민을 낳았을 때는 행복했다. 하지만 언제부터인가 서로에게 무관심해졌다. 대화도 줄어들고 관심도 사라졌다. 외로움을 느꼈을 때 서로에게 다가가려 하지 않고 다른 곳에서 위로를 찾았다. 그것이 모든 것을 망친 시작이었다. 진짜 사랑은 상대방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것이었다. 힘들 때 함께 견뎌내는 것이었다. 외로울 때 서로에게 다가가는 것이었다. 하지만 은주와 성호는 그러지 못했다. 지민의 말이 맞았다. 진짜 사랑이라면 배신하지 않았을 것이다. 끝까지 지켜냈을 것이다. 은주는 거울을 보며 생각했다. 이제 42살이다. 인생의 절반을 살았다.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할까? 후회는 소용없다. 이미 지나간 일이니까. 하지만 교훈은 얻을 수 있다. 진짜 사랑이 무엇인지, 가족이 얼마나 소중한지. 만약 다시 사랑할 기회가 온다면 그때는 다르게 해야겠다고 생각했다. 상대방을 진심으로 이해하려 노력하고 힘들 때 함께 견뎌내고 절대 배신하지 않겠다고. 그리고 지민에게는 비록 지금은 원망받고 있지만 언젠가는 진심으로 사과하고 싶었다. 딸에게 보여준 나쁜 모습을 반성하고 앞으로는 더 나은 엄마가 되고 싶었다. 사랑은 감정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었다. 책임이었고 약속이었고 희생이었다. 그리고 무엇보다 상대방에 대한 깊은 이해와 존중이었다. 은주와 성호는 그것을 너무 늦게 깨달았다. 하지만 늦었더라도 깨달은 것만으로도 다행이었다. 앞으로는 다르게 살 수 있으니까. 진정한 사랑을 배우는 데는 나이가 없다. 중요한 것은 깨닫는 것이다. 그리고 깨달은 후에는 그에 맞게 행동하는 것이다. 은주는 새로운 출발을 다짐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는 더 좋은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